최신 이슈의 흐름을 한눈에 정리해드리는 생활 밀착형 과학 매거진 사이언스톡의 유시연입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한 주였습니다. 나들이 가느라 뉴스 볼 시간도 부족하시죠? 사이언스톡에서 이번 주 사건, 사고 베스트 7으로 알차게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핫 키워드로는요, 아베, 괴물 백신, 로또 등의 단어가 올라와 있는데요. 금주의 핫 이슈 7위부터 만나보시죠. 7위, 원 스트라이크 아웃, 양심 불량 주유소. 주유기를 조작한 대전 시내 주유소 4곳이 적발됐습니다. 정해진 양보다 기름이 적게 나오도록 주유기를 조작해서 4개월 동안 무려 1억여 원을 챙겼는데요. 화면 왼쪽이 조작된 주유기입니다. 5만 원어치의 기름이 주유된 것처럼 표시됐지만 실제로는 4만 8천 원어치에 불과했습니다. 비단 이 사건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작년 이맘때도 주유기 조작을 한 주유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는데요. 그 피해액만 무려 82억 원에 달합니다. 악의적으로 이제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들이거든요. 그리고 검사도 또 무력화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좀 강한 엄중한 처벌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번에 적발된 4개의 주유소에는 시원하게 원 스트라이크 아웃. 단 한 번 적발해 즉시 사업자 등록 취소는 물론 2년간 영업장 폐쇄라는 엄중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 개정으로 불량 주유소들을 뿌리 뽑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네요. 6위, 순식간에 펑! 시한폭탄 충전기. 최근 친근한 생활용품들의 폭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휴대전화 충전기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충전기 폭발 사고가 4년 만에 5배가 넘게 늘었다고 하네요. 폭발 급증 원인으로 온라인에서 많이 유통되는 10,000원 이하의 저가형 충전기를 꼽았습니다. 총 20개의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인증 동일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70%의 제품이 부품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아예 빼고 판매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순간의 방심으로 소비자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대응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가형보다는 정품 충전기를, 충전이 완료되면 콘센트에서 충전기를 뽑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5위, 진주 운석, 불붙은 진실 공방. 지난해 3월 전국에 유성이 떨어지는 모습이 관측이 되고 진주에서 총 4개의 운석 조각이 발견되며 진주 운석 소동이 시작됐습니다. 진주 운석은 태양계 행성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데요. 즉, 초기 태양계의 비밀을 풀어줄 타임 캡슐인 셈입니다. 이렇다 보니 가격이 수백억 원이나 되는 로또 운석이라고 해서 작은 시골 마을에 국제 운석 사냥꾼까지 몰려들었었죠. 정부는 운석을 3억 5천만 원에 매입하려 했지만 소유주들이 270억 원을 요구해 난항을 겪고 있다는 기사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이에 1년 만에 진주 운석 소유주가 입을 열었는데요. 한 포털 사이트에 일방적으로 돈만 밝히는 도둑으로 매도당했지만 실제로 정부 측과 대화한 적도 없다라고 밝혀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길 잃은 진주 운석. 과연 진실은 무엇이고 운석의 행방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4위, 아베 총리의 말.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풀리지 않는 한일 간의 민감한 현안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위안부와 일본산 수산물 개방건인데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4년. 과연 후쿠시마산 식품 믿고 먹을 수 있는 걸까요? 동일본 대지진 4주년을 맞아 세계 180여 나라의 대표가 참석한 국제회의. 아베 총리가 수산물 수입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이 됐지만 수산물 방사능 검사 수치에는 큰 변화가 없다며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농수산물을 몸소 먹으며 홍보활동을 벌인 23살의 일본 청년이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하고 일본의 국민 MC로 불리던 오츠카 노리까지 역시 후쿠시마 인근 지역의 안전성을 알리는 시식 코너를 진행하다 최근 백혈병 진단을 받았는데요. 이에 일본 내에서도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식품 때문이 아니냐는 추측이 급속히 번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일본.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공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면 끝? 괴물 백신의 탄생. 컴퓨터 좀 할라치면 여기저기 바이러스 경고글이 뜹니다. 흔히 컴맹이라 불리는 유저들에게 바이러스 백신 설치는 어려운 숙제였는데요. 대체 어떤 걸 설치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에게 아주 반가운 뉴스가 등장했네요. 국내 기업에서 유명 보안 회사들의 안티바이러스 엔진 수십 개를 한데 묶은 이른바 괴물 백신을 탄생시켰다고 하는데요. 이런 통합 백신이 나온 것은 최초라고 합니다. 이거 하나 깔면 끝? 간편해서 좋네? 라는 네티즌들의 반응과 달리 보안업계 관계자들은 수십 개의 엔진들이 충돌 없이 제대로 작동할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라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2위, 서울 시내버스 무료 와이파이 설치.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전자정부 도시로 평가받는 서울시. 하지만 그에 비해 무료 와이파이 존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에 오는 5월부터 서울 시내버스에 무료 와이파이가 설치됩니다. 무료 와이파이 적용 버스는 올해 심야, 순환, 광역, 시티투어, 공항버스에 적용이 되고 내년에는 간선버스, 2017년에는 모든 버스에 설치될 거라고 하네요. 이에 시민들은 버스에서도 데이터 요금 부담 없이 무선 인터넷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MB의 자원 외교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수십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쏟아부었지만 겨우 3조가 넘는 수익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막대한 부채를 떠안고 낙제점을 기록한 자원 외교. 이쯤 되면 깡통 외교라고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1위. MB 자원 외교 비리 수사. MB 정부의 국정 핵심 과제였던 해외 자원 개발 사업. 우리나라처럼 천연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선 외국 자원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었는데요. 좋은 취지와 달리 6년 후 열어본 채점표는 낙제점. 26개의 사업에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남게 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회고록을 통해 자원 외교에 문제를 제기하는 건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라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증인을 선택자가 나오실 의향이 있으시다고 보나요? 구름 같은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부는 자원 외교 관련 수사에 착수. 지난 18일 경남 기업을 시작으로 한국석유공사까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국무회의에서 비리 덩어리를 덜어내야 한다며 고강도 발언을 하며 앞으로 자원 외교 관련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봄꽃들이 시속 1km의 속도로 아주 빠르게 북상 중입니다. 이번 주부터 전국 꽃축제가 다양하게 열리는데요. 산악인들이 꼽은 최고의 봄꽃 아지트로는요. 북한산 진달래 능선, 대구의 비슬산, 그리고 부산 계명암 입구라고 하네요. 놓치지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즐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사이언스톡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